안녕하십니까. 한밭대 중국어과의 김진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정도는 설명을 미리 해놓고 기다리는 게 선생의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이 지금 6월 2일이거든요. 하지만 좀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고 다른 과목들이나 다른 과에 뭐 이렇게 복수 전공한다고 요즘 무슨 뭐 그거 필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럴 때마다 항상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예. 저항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건 그렇고 중국어 교과 교육론 수업을 제가 2021학년도 2학기에 맡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건데 그 수업에 대한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교과 교육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해야죠. 교과 교육론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교과 논리 및 논술도 있고 교재 연구 및 지도법도 있고 한데 그러면 또 그건 뭐냐? 그럼 또 질문할게요. 교과는 뭐냐?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이거에 관해서 탐구를 좀 하긴 하겠으나 말 나온 김에 일단 교과부터 얘기해 봅시다. 교과가 뭐죠? 그럼 뭐야? 교과가 뭐야? 근데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교과라는 말 들어봤나요? 뭘 배웠죠? 여러분이 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과학 이런 것도 배우나요? 아니면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뭐 사회도 배우고 그랬나요? 예, 그게 교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 교과라고 할 때 영어라는 말과 영어 교과라는 말이 붙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전에 어디를 가냐면은 시청 근방이나 아니면 뭐 학원이 많은 그 시청 쪽 뭐 아니면 뭐 둔산의 갤러리 백화점 근처 타임월드 쪽 갔어요. 근데 어떤 미국인이 여러분한테 말을 붙이고 길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맛집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영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미국인을 만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미국인이 구사하는 영어의 단어나 그 다음에 영어의 문장의 형식이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인한테 나는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상으로 네가 얘기해서 못 알아듣겠어. 너 빨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나한테 영어로 물어봐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칩시다. 근데 그 영어로 될까? 좀 걱정은 되지만 일단 그거를 이제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럴 때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는 중학교 1학년에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배우고 이런 수준으로 배워요 라고 할 때의 영어의 수준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인이 길을 묻기 위해서 사용한 영어의 수준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은 수준에서 그 미국인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수준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영어라고 하면 영어가 쓰이는 현장에서 구사되는 모든 범주를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꾸로 중학교 영어 선생이야. 요즘은 초등학교 영어 좀 배운다고 하던데 하여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한테 이제 막 갑자기 막 너무너무 어려운 뭐 에세이 같은 거 읽게 하려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년 정도 학생은 이 정도 단어에서 조금 단어는 이 정도 수준.
문장 형식 이렇게라고 해서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영어는 요 정도의 뭐 단어 수는 몇 개, 문장 형식은 이런 정도, 문장의 길이는 이런 정도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이 정도 수준에 한다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영어의 교육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한 요거는 영어가 아니라 영어 교과인 거죠. 서브젝트 매너로서 영어 교과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만약에 1학년 시험을 본다면 1학년 영어 교과에 해당하는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학생, 교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에서 영어 교과의 목표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보다 점수가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중국어도 중국 유학 갔던 학생이 있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이 있는데 그냥 처음 배우는데 힘들어하는 학생들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교과 개념도 없고 교수들도 그것도 없이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뭐죠? 정확하게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런다면 유학에 할애비를 한 학생이 온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어라고 하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전체 집합이 있다면은 그 영어를 대한민국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느 수준으로 몇 년 정도의 과정으로 어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정하는 그 틀, 이거는 교과가 되는 거죠. 그럼 교과목은 뭐냐? 영어도 뭐 영어 읽기,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 회화, 그 다음에 기초영어, 영어 1, 2, 3 이렇게 세 목을 나누면 그건 교과목이 되는 거예요. 교과가 전체 집합, 교과목이 있죠. 그럼 이 교과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떻게 배열하고 이 교과목 중에 영역을 어떻게 나누고 해가지고 그거를 체계화시키면 그게 뭐가 돼? 그게 교과 과정이 되는 거지. 아유, 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걸 다들 생각을 안 해서 그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목소리 돋아가지고 내가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중국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여러분은 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이 되겠다고 이 교직과정 할 텐데 이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는 어떤 수준으로, 어떤 수준까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준까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컨대 어떤 목적으로 하는 말은 중국 사람한테도 국어 교과가 있고 그 중국어 교과는 중국어죠. 중국 사람이 자국어인 중국어를 국어 교과에서 하는 그 목적과 한국 사람이 외국어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그 목적은 당연히 비슷한 공통분모도 있지만 다르겠죠. 그 부분인 거죠. 그게 교과죠. 그럴 때 그 교과를 또 교육론이 붙어. 교육 플러스 론이 붙는 거죠. 그러면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나 영어를 제2언어죠. 참 제2언어로서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 중국어나 영어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무조건 막 가르쳐야 하나? 아니면 이미 대학생 정도가 되었고 중학생 정도 되어서 머리가 굵었으니까 모국어하고 이렇게 잘 조인시켜 가지고 설명하면서 가르칠까? 아니면 무조건 외우게 시킬까? 아니면은 그냥 몰입 환경을 제공할까라는 것들이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녀요. 그럼 거기서 남북 회담 혹은 뭐 원자력
뭐 지구 온난화를 배우진 않겠죠. 그들이 유치원 수준에서 주고받는 영어는 분명히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인지 수준이 발달한 학생이 제2 언어로서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이니까. 어떻게? 교육은 뭐죠? education이잖아요. teaching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지는 게. 그게 교육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럼 교과 교육이냐? 교육이 뭐냐? 학습과 습득은 어떻게 다르냐? 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뭐 삐아지 얘기도 나오고 뭐 듀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건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교육의 본질적인 논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어 교과를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를 이론적으로 검색하고 따지는 것이 뭐예요? 중국어 교과 교육론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기본 정의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훈련,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가짜입니다. 그리고 왜 이거 배워요? 이게 이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얘기 못하는 교수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죠? 뭐죠?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라고 하는 그 부분. 이게 핵심입니다. 단 1분이라도 그걸 정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인간이란 뭐죠? 사랑은 뭐죠? 우정은 뭐죠? 인생은 뭐죠? 인생의 목적은 뭐죠? 목적과 목표는 뭐가 다르죠? 니들 압니까? 그거 배우려고 대학 다니는 거잖아요. 제대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교과 논리 및 논술이 있어요. 이 교과 논리하고 논술은 또 뭐냐면, 자, 이제 중국어라고 하는 그거와 중국어 교과는 다르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어 교과는 어떤 식으로 특징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국어는 성조도 있고 뭐 발음은 어떻게 되고 중국어의 문장 구성은 어떻고, 그리고 그것이 중국어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르칠 때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면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야 되고, 중국어에는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배열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따지는 게 교과 논리 및 논술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여러분 대학교에도 뭐 논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로 논술문 쓰는 게 중국어 교과 논리 및 논술이 아닙니다. 즉 가르치는 제2 언어로서 중국어의 체계는 어떻고 그 체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요건 근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거 하고 있으니까.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은 뭐죠?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가 필요하면 그 교과서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 교과서를 저술한 사람은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지도할 건지를 따지는 게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심심하면 한 번씩 또 물어보기도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4학년 교직과정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요즘 인구 줄고 뭐 있는 선생 쫓아내기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뽑는 인원도 적고 또 교직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교직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도 힘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교직 이수하고 다들 굶어 죽을까 봐 교직 이수하는 학생 수도 줄이려고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뭐 공개적 강의에서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합시다. 자꾸 뒤로 밀어서 미안하네요. 이 강의 계획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내용 쭉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은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직 과정 과목 중에 하나인 중국어 교과 교육론은 교원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중국어로 된 중국 어문학 전공도서 읽어내고 설명하는 힘을 기르고 뭐 이런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원 임용시험의 전공 수업은 중국어 파트는 중국어학과 중국문학이 한 6대4 혹은 7대3의 비율로 중국 문학이 한 3, 4, 그다음에 중국어학이 6, 4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교과 교육론에서는 문학 파트의 임용시험 준비를 겸하자. 그다음에 교재 연구 및 지도법하고 교과 논리 및 논술에서는 어학 파트의 어학 파트의 임용시험 준비를 겸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떤 난점이 생겼냐면 임용 교직 과정을 이수하지만 임용시험을 안 보려고 하는 학생도 생기고 뭐 해봐야 빤하다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빤하죠. 그러면 나는 한 발 더 나가. 그럼 교직 과정 뭐하러 개설해서 하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매사가 고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교직 과정을 없애진 않았다면 교직 과목을 하는데 여기서 뭐 영어 토익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웃기잖아 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임용시험 볼지도 않을 건데 교과 교육론이 먼저 해도 교과 교육론을 내가 열심히 가르친들 어디다 써먹어. 참 존재론적 고민이 되죠. 세상에 그렇지 뭐. 그런 고민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임용시험에 문학 파트를 맡는다고 하는 암묵적 합의도 좀 살려보고 그다음에 중국어로 된 교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훈련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직과정 안 듣는 학생도 들으면 되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교재 나올 텐데 그 교재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그때 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출석 수업입니다. 다음 학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저도 출석 수업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뭐 이거 보다시피 소수의 인원이 와서 수업하는데 그 정도 인원이라면 방역 수칙 지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때는 저는 이거 출석 수업 100%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출석 수업하기 힘들면 신청하지 마십시오. 예, 이 중국어 교과 교육론이고 4학년 수업인데 3학년 학생 듣는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은 요 메일과 전화번호 사용하시고요. 예, 메일 꼭 요걸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밭.ac.kr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이유는 제가 캡스톤 디자인하고 중국 사회문화 OT 동영상에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우리 수업 시간은 목요일 1교시 3교시입니다. 아침에 나오기 힘들다고요? 그냥 나와요. 뭐 설마 뭐 이거 나온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화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저라고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술 한잔 해요라고 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 시간 지킬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교수와 학생 혹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이제는
사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얘기하는 친구의 관계로 확장이 된 거죠. 환영합니다. 예. 그러나 교수 학생으로서의 만남이고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이 시간 지켜줘야 되고 당연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나도 쉬어야지.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예. 그래서 교육론에 입각해서 교육론을 직접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중국 문학사 교재를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가르칠 건가는 끊임없이 토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마 8월 31일 날 개강하면 30일이니까 30, 31일, 1, 2, 9월 2일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9월 2일 날 바로 교실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실 수업을 9월 2일 날은 하는데 요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OT를 하는 거로 9월 2일 수업을 대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제 만나요? 9월 9일 날 만나는 거죠. 맞나요? 예, 9월 9일. 요거는 OT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거죠.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목요일 날 수업이니까. 예, 맞네요. 9월 2일, 그리고 저희는 9월 9일 날 수업을 시작합니다. 강의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표에서 이제 강의실 확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명대문학을 주로 읽겠다고 샘플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문학 사다 보면 되게 앞부분도 시작하다 보면 뭐 뒤에 못 나간 부분일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뭐 여러분이 이 9월 첫째 주 혹은 그 전에라도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메일이나 혹은 전화로 저는 어디 읽고 싶어요라고 의견을 제시해주면 제가 존중해서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샘플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교재, 사라져라. 사라졌네요. 이 교재 요거 커버입니다. 중국 문학사라고 되어 있는 이 교재입니다. 인민문학 출판사에 나와 있고 제 4권이에요. 4권. 그 다음에 목차에 보면 명대문학이 있고 명대문학의 개설을 하고 삼국연의, 수호전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메일 주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강의 신청을 한 다음에 저한테 메일로 교재를 보내달라고 연락하는 학생한테 제가 이 PDF로 되어 있는 교재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공개적으로 뿌리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면은 판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강의를 위해서 강의 수강생들하고 복사하지 아니하고 공유하는 거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사이트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하는 학생한테만 수업 시간에만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명시해 주고 여러분께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7편 명대문학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를 읽고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이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훈련이 여러분이 할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전에 공부하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눈으로만 보고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원문을 손으로 일일이 다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말로 해석해 보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차라차라. 예. 보였죠? 이렇게 일일이 손글씨로 쓰는 거예요. 타이핑하지 마세요. 손으로 써야 돼요. 왜냐고요? 혹시라도 임용시험 보러 가면 타자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쓰거나 단답형 쓰거나 그러겠죠. 훈련하세요. 그리고 내 거로 만드세요. 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원문 적고 옮겨 적고 옮기고 원문 적고 그래야 한자도 늘죠.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이게 겁나면 강의 안 들으면 되지 뭐. 선택인데.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되면 나중에 영어도 할 거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할 거고 임용시험도 볼 거고 공사 NSC도 할 거고 거기에 나오는 언어 뭐 추리 이런 거 충분히 저는 그거 푸니까 100점 안 나옵니다. 지금도 국어 공무원 시험 보면은 하나도 안 돼요. 거의 다 맞아요. 왜냐고요?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직업이 수험생이 되는 것 제일 경멸적인 일이죠.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 안 보는 게 뭐 그게 죄 아무것도 아닌 거지. 선택인 거지. 그럼 죄는 뭐냐면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중국어 선생이 되겠다고 했으면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데 워낙 뽑는 인원이 적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그건 상관없는 거죠. 내가 1등 하면 되는 건데 뭐 2등 했어. 한 명 뽑으니까 2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한 명 뽑는데 10등 했다. 그러면 뭐 깔끔하게 포기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 훈련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공부를 하고 원 없이 해보고 졸업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그럼 재밌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이 과목의 OT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거로 하지 마. 이 수업의 제목은 중국어 교과 교육론이다. 그죠? 중국어 그 다음에 목요일 1, 3교시다. 그죠?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첫 수업한다. 교재는 요거다. 교재는 내가 이메일로 다 보내준다. 그 다음에 미리 읽고 한국어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라. 자기 해석하고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설명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럼 뭐하러 배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목적으로 삼는다. 중국어로 된 문장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해하는 게 능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학생에게 나의 수강생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직접 발표 시간을 통해서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세 번째,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배양된 능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내가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그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다른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밑바탕이 되게 한다. 이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아무리 고생해도 15주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9월 9일 날 내가 정해주는 교실에 와서 칼같이 8시 50분까지 와요. 또 9시에 오면 안 돼. 9시에 문 잠굽니다. 그래서 공부하도록 여러분께 권장합니다. 피 터지게 한번 해봅시다. 너무 그 단어가 좀 그렇다. 열정적으로 합시다. 하는 것까지껏. 예. 그리고 수업은 꼭 15주 할 생각도 없어요. 뭐 공부가 됐다 싶으면 일찍 끝낼 겁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이제 지금이야 더워지지만 실제로 9월에 개강하면 몇 번 하면 추워지죠. 학교 뭐 계룡산 바람 날도 추운데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 중간 시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시험 뭐하러 봐. 여러분 발표하고 준비한 거 봐서 제가 점수 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직 과정은 뭐 상대평가도 아닌데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학점도 후해졌는데 잘 줄 거예요. 대신 혹독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9월 9일 날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